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균의 의미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계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가장 기본적으로 평균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죠? 근데 도대체 평균의 진짜 의미가 뭐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평균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죠? 여러 가지 평균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통계학 시간에 배운 평균은 우리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더 근본적으로 평균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두 가지 정도 큰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을 우리가 균등하게 나누다 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누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평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술평균의 기본, 산술평균이죠? 산술평균 우리가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그 개념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평평하게 또 균등하게 나눈다라는 의미겠죠? 평균의 의미가. 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이 평균이 또 중요한 이유는 중심 이치를 우리가 이 평균을 가지고 중심 이치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에 두 가지 큰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 확률 이론과 모집단의 그 값을 추천할 때 전부 다 평균을 기본으로 가정을 하고 움직이죠. 그죠? 그 집단의 대표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두 가지 큰 차원이 있어요. 균등하게 나눈다라는 의미의 평균과 대표값으로서 중심 이치를 갖는다라는 평균 있죠. 근데 그게 뭐 다른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블럭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총 6명이 블럭을 갖고 있는데 블럭을 4개를 갖고 있는 사람, 6개를 갖고 있는 사람, 3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럭을 평균 몇 개 갖고 있을까? 이 평균의 의미는 뭐냐면 잘 보시면 평균은 이 6명이 아니고 한 사람일 경우에 한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6명이 다 따로 나눠가져 있죠? 6명이 4개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6개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균등하게 나눠서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 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값을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일로 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로 빼고 이쪽은 2개가 모자르니까 2개를 빼고 여기는 하나를 빼고 이렇게 옮겨주면 이렇게 쭉 공평하게 나누죠. 자, 그래서 각 사람이 다르게 블럭을 갖고 있는데 이 블럭을 균등하게 나눈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눴을 때 몇 개씩 나눠 가질까?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 사람이 몇 개씩 나눈다라는 말은 1인당 몇 개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인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1인당 몇 개씩.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블럭이 있지만 이 블럭을 골고루 나누었을 때 1인당 몇 개를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공평하게 나눈다면. 이런 의미가 평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수학자들이 수식으로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모든 값들을 다 더해. 즉 뭐냐면 골고루 흩어져 있는 거를 야, 일로 다 갖고 와. 그래서 다 모읍니다. 그죠? 그게 이 파트입니다. 다 모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몇 명인지 우리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6명이었었어요. 그죠? 6명. 6명을 골고루 나눈다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가느냐? 5개씩 돌아간다. 라는 수학적, 수치적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그림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수학 산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졌던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식을 잘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와. 한꺼번에 모은다. 그래서 다 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공평하게 나눈다.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눈다. 그죠? 사람별로 6개면 6사람별로 나눴을 때 그러면 한 사람당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평균의 수학적 개념입니다. 평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1인당 몇 개씩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눴을 때 이 큰 전체에 있는 값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눴을 때 1인당 몇 개씩 갖고 갈 수 있을까라고 볼 때 그때 우리가 평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균등하게 나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평균의 개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합니다. 야, 우리 엠빵 하자. 이거죠? 그게 바로 평균의 의미죠. 골고루 나누자. 이렇게 됩니다. 음식값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음식을 여러 사람이 가서 음식을 골고루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자기가 시킨 거를 자기가 내는 더치페이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먹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값이 나오면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자. 그죠? 그게 바로 평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더했을 때 이 값을 한 사람당, 여기 3명이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내야 되느냐? 25,000원씩 내야 된다. 바로 이런 개념이 평균의 개념입니다. 자, 이 평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모든 수치 분석에서는 평균을 가지고 쓸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60명이 있어요. 자, 60명의 몸무게인데 이 60명을 1인당 한 사람당 보통 몸무게가 얼마가 되지? 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의 몸무게를 다 더하고 그거를 60명분의 1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56kg 정도 나간다. 즉 우리 60명 K대학교 경영통계 수업을 듣는 수강생 전체에 60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56kg 정도가 나갈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의 갭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몸무게는 56kg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평균의 의미고 골고루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집단의 대표값으로 쓸 수가 있고 왜 대표값으로 쓰느냐? 확률 시간에 배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 값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배우는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평균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얘도 평균입니다. 평균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균등하게 나누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더하는 거, 여태까지는 모든 사람들 거를 더해서 더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을 더해서 합계를 내서 할 때는 산술평균인데 기하평균은 더하는 개념이 아니고 곱셈의 개념이에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연평균 성장률이죠. 그죠? CAG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수익이 요만큼 증가해요. 근데 수익의 증가를 가만히 보시면 이거 대비 이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나누는 수식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0.572%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퍼센트는 곱셈, 나눗셈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증가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만큼 증가를 해요. 얘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올랐으면 또 0.268% 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오릅니다. 그래서 연평균은 매년 그 해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매해 기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증가율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증가율은 덧셈, 뺄셈의 개념이 아니고 곱셈, 나눗셈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변화량이 있는데 이 변화량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더하는 거를 더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다 곱해서 곱한 거를 루트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하평균에 대한 수식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통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의미론적 얘기입니다. 덧셈에 대한 평균, 덧셈을 공평하게 나눈다? 그러면은 산술평균, 조금 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곱셈을 매년 곱하는 그런 비율에 대한 개념을 매년 곱해줘야 되니까 그 곱하는 것들을 평균 낸다라는 말은 기하평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만큼 증가를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요만큼 기준으로 증가를 하고 여기서 증가를 했을 때 공평하게 매년 이 베이스먼트를 각각의 해년도의 베이스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올라가려 그러면 평균 0.389%만큼씩 계속 증가하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곱하고 곱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매년 곱셈의 비율로 우리가 증가율을 따질 때, 증가율이라는 거를 따질 때 곱하는 거를 매년 얼마씩 평균 곱해줘야 되냐. 곱셈도 균등하게 곱해주냐 이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균등하게 나눈다. 이런 의미가 기하평균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의 의미는 균등하게 나눈다. 1인당. 여기는 1년, 2년, 3년, 4년 증가했죠? 매년, 그러니까 4년 평균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1년에 몇 %씩 꾸준히 증가하면 되겠느냐. 베이스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첫 해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비율이 의미가 다른 거죠. 더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기준으로 계속 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곱셈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이스먼트가 얘가 되니까 해년도 매년 바뀝니다. 베이스먼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합평균의 의미입니다. 조합평균은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지표가 같이 들어올 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속이에요. 시속. 시속은 시간과 거리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공계열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은 경우가 이렇게 비율이 두 가지의 측정 지표를 같이 동시에 재야 되는 다양한 그 값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재는데 시속이라는 말이에요. 잘 보시면 부산과 서울을 400km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수식을 재는데 이게 이렇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평균 총 몇 시간 걸려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개념으로 더하는 거죠. 시간을 다 더하고 거리를 다 더해서 그러면 1시간에 몇 킬로미터씩 가면 되느냐 이 개념이죠. 똑같아요. 평균의 의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가지 말고 균등하게 1시간에 160km씩 계속 꾸준히 가면 서울, 부산까지 5시간 걸리면 도착하는 겁니다. 그죠? 갈 때 400km, 올 때 100km 이렇게 가지 말고 1시간씩 꾸준히 간다 그러면 모든 시간을 나눈다면 그러면 시간을 다 더하고 그죠? 시간을 다 더해요. 거리를 다 더해요. 이런 개념으로 나오죠. 덧셈을 두 번 해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덧셈과 거리에 대한 덧셈을 해주고 그거를 공평하게 n분의 1로 여기는 시간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조합평균의 개념이에요. n분의 1이 아니고 시간과 거리를 똑같이 어떤 게 나눠주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시간이 중심이니까 시간이 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균이 있는데 우리가 분산도 평균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분산은 평균과 분산은 다른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냐면 분산, 표준 편차는 이거예요. 우리 그 자유도의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유도의 개념을 알고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n분의 1이라는 건 자유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요 앞번 유튜브를 보시면 자유도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거리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평균은 다 모든 걸 다 더해서 균등하게 n분의 1로 나눴다는 게 평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평균으로부터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씩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는 겁니다. 편차는 모든 데이터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우리 배운 것처럼 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다 마이너스를 다 더해주고 플러스를 다 더해주면 항상 값은 0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설명드렸죠? 왜냐면 다 더해서 0이 나와야지만 평균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다 모아서 그 모은 거리를 다 더해서 모든 객체들이 한 객체당 1인당 얼마씩 떨어져 있을까, 이 개념입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의 평균의 개념이에요. 표준 편차는 모든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다 더해서 그 데이터를 n분의 1로 나눠야 되지만 n-1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유도의 개념 때문에 n-1로 나눴을 때 그 거리가 한 개당, 즉 하나의 값당 1인당 또는 한 개당 얼마만큼씩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균 거리예요. 여기는 표준 편차라고 돼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평균 편차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떨어져 있는 거리의 모든 데이터들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평균 낸 거리, 그게 바로 표준 편차의 개념입니다. 즉 표준 편차도 평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평균은 모든 데이터 값의 원래 값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평균 거리라는 말입니다. 평균 거리. 자, 이런 말이 되겠죠. 평균 거리, 평균 편차. 그게 표준 편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n분의 1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균등하게 나눈다라는 의미로 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통계책에 보면 이러한 평균의 개념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다 더해서 1인당 공평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다 더하지 말고. 왜냐하면 거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거리를 다 합쳐서 공평하게 나눴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도 사용합니다. 분산 분석표를 보시면, 자, 지금 통계적 얘기는 안 드립니다. 통계적 얘기는 우리 통계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 평균 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이 평균 제곱이 뭐냐면 이 각각의 그 편차, 분산의 제곱합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죠?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분산 분석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분산 분석은 모든 거리의 편차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철이라는 말은 각각의 그 그룹으로 나눴을 때 그룹 평균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그죠? 이 잔차는 그룹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값, 이거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을 다 더해주고요. 그룹 간의 우리가 합을 다 더해주고 잔차의 합을 다 더해주고 편차를 다 더해주고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럼 뭐냐면 얘는 각 그룹 간의 경균을 평균 낸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볼까요? 여기에 값을 보면 3이다. 그러면은 k-1이니까 그룹이 4개구나. 4개 그룹을 평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4개 그룹의 합, 편차의 제곱합을 다 더했더니 733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균등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한 개의 그룹당 평균 어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느냐, 분산이 발생하느냐 봤더니 244만큼의 한 개의 그룹당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잔차의 의미를 보시면 잔차는 각각의 객체들입니다. 객체들도 보면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를 135개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평균, 민 스퀘어 루트입니다. 예, 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민 스퀘어. 스퀘어라는 거는 루트를 의미하죠. 아니, 스퀘어는 자승을 의미하죠. 그죠? 예, 그래서 승.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값,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 값들이 루트를, 그 스퀘어죠. 스퀘어를 했기 때문에 그 스퀘어 값입니다. 그 스퀘어 값들을 다 더해서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예분의 이 값을 나누기 3 해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또 얘도 이 값을 135개로 골고루 나눠주면 한 개당, 한 명당 22만큼의 편차가 분산이 나온다는 거고, 얘는 한 개당 244만큼의 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다 틀리잖아요. 이 평균의 개념은 또 표준화의 개념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개체가 다 틀리니까 우리가 비교하려고 그러면 1인당으로 다 통일해가지고 값을 매겨서 그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평균의 의미는 균등하게 다 나눈다. 왜 균등하게 나누느냐? 그걸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데이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값을 우리가 전체 합을 쓸 수는 없죠. 전체 합을 쓰는 게 아니고 1인당으로 표준화시켜서 평균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통계나 수학에서는 쓰게 되는 겁니다. 자, 1인당으로 계산을 해줘야지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 값과 이 값은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값은 이미 3000, 이 값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35개가 모여서 이만큼의 값을 갖는 거고 얘는 3개가 모여서 이만큼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럼 1인당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합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합의 평균 1인당, 한 개당, 개체당으로 우리가 전환된 값을 이용해서 평균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값의 비율은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통계학 시간에 배우면 되고요. 이 분산분석표와 비슷한 게 어디 나와요? 회귀분석에서의 분산분석표도 나옵니다.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평균 제곱.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귀식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평균 제곱의 그 합과 각각의 개체들의 제곱합의 비율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 값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값을 n분의 1로 이거분의 이거로 이거분의 이거로 나눈 요 값을 평균 제곱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값의 평균 변화량, 이 값은 의미를 아시죠? 뭐냐면 이 값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값 대 이 값의 비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얘도 한 개당 평균값, 얘도 한 개당 평균값입니다. 한 개당 평균, 한 개당 평균으로 우리가 평균 제곱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얘보다 얘가 10배 이상 더 변화량이 크다. 따라서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분산분석은 통계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평균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평균은 골고루 균등하게 모든 값들을 나눈다. 1인당으로 나눈다. 그죠?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면 1인당, 한 개당으로 값이 변환이 됩니다. 이 변환된 값을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석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두 가지 값을 비교를 할 때 표준화시켜서, 표준화라는 의미인데 평균으로 다 1인당으로 바꿔서 그거를 비교하면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평균이라는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 기법에서 우리가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쉬웠죠. 그죠? 다 알고 계신 개념입니다. n분의 1이라는 개념인데 이 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통계나 이런 분석에서 쓰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항상 통계 시간에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식과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잘 보시면 앞으로는 이 평균이라는 게 나오면 모든 값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값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구나, 어떤 의미구나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보면 훨씬 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학이라는 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평균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념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